한 분만 틀렸어요. 네. 성동일 씨가 틀렸는데 얘기 안 나는 것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나쁘고 다 나쁩니다. 다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아시죠? 네. 에스트로겐이 바로 유방의 유선 유관을 증식 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길수록 여성 암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울고 있는 비너스, 여기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여성이 초경부터 폐경까지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70, 80대 여성들은 평균 연령이 16.8세 정도에 초경을 했고요. 지금 10대 아이들은 12.7세에 초경을 합니다. 초경 나이가 4세 정도 빨라졌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폐경이 늦어집니다. 초등학생 의사분들 보통 폐경이 50대 중반까지 하시거든요. 따라서 초경부터 폐경 기간이 선배들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40년이 넘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었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출산은 노. 모유 수유하지 모유 수유도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출산하더라도 수유를 거의 안 하는 출산 수유할 동안에 우리가 빼주는 기간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 6, 7 낳죠? 그분들은 적어도 14년을 빼줍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빼줄 게 1 내지 2가 되나요? 안 돼요. 2도 안 돼요. 그래서 초경, 폐경이 길어진 데다가 빼주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확인할까요? 특히 유방암은 유전성이 가장 강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력 있으면은 우리 고위험군, 위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 비만이 사회적 문제죠. 주로 동물성 지방을 흡수해 생기는 비만입니다. 그 지방이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을 좀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위험 요인이 이 비너스의 이 탁동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게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늦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는 거지. 출산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습니다. 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출산을 하라고 그러지만 출산도 사실은 빠른 출산이 좋습니다. 우리 여성 유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가 첫 아기 낳고 첫 수유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유방이 좀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암의 위험인자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늦어질 때 그만큼 또 발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야간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발병률이 더 높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질문이 이어지네요. 정말 저희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이 멜라토닌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근데 밤에 일하는 여성은 멜라토닌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를 오래 한 분들, 우리가 보통 일반 통계적으로 3년 정도를 보는데요. 3년을 본 여성은 안 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몇 배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증상이 없다. 있다, 없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암들이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게 아니냐 싶어요. 월경을 하면은 약간 여자들은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뭉치잖아요. 단단해져요. 네, 그거를 또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같으신 경우에 생리 전후로 해서 이렇게 몽우리가 잡히니까 아니요 이건 몽우리요 이건 몽우리요 하시다가 몽우리요 하시다가 그냥 한쪽 유방 돌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것이다.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몸이 잡힌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그걸 스스로 진단을 해서 병원 찾아간 사람은 제 생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유방암이 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증상은 했어요. 있다. 증상은 있죠. 증상은 있다. 예. 하지만 창피해서 못 가는 거야. 증상은 없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수술하는 분들의 70%는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방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나
검진을 통해서 또 만져보기도 해서 발견하면 더 좋죠. 근데 일단 멍울이 만져진다, 뭐 그게 암 만약에 조직이다 할 경우에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 아니겠어요? 그럼요. 만약 그 자기가 만져진 것이 암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암들은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져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만져지면은 다 암인가요? 뭐가, 몽우리가 만져지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혹이고 대부분은 정상 유방 조직을 만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거 비교해서 한번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보면은 양성 종양은 혹이 그대로 커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 특징이 바깥으로 자기가 뻗치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불명합니다. 예, 그럼 둘 다 제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양성 종양도. 양성 종양은 간단한 수술을 넣어서 치료가 되고요. 예. 악성 종양이 암이라면 그 크기에 따라서 유방을 따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섬유선종, 또 암세포가 비교하는 화면도 또. 네. 왼쪽의 섬유선종은 경계가 굉장히 동그랗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하. 반면에 이 오른쪽의 악성 종양은요. 검은 부위가 아주 굉장히 거칠고, 모양이 거칠고 불규칙하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방 무게. 전문가들은 저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저런 소견을 가지고 양성과 악성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섬유선종은 이제 양성 종양의 그렇습니다. 경우.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 근데 선생님, 섬유선종이요. 발전하면은 그게 암으로까지 되나요?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발전될 수 있지만 아주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섬유선종은 놔둬도 되는데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섬유선종이 발견되거나 그 크기가 2cm 이상일 때는 암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거나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네요. 근데 가슴 수술을 하면은 그 가슴 한쪽이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유방암 수술 중에서 요새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많이 하죠. 유방암 크기가 작게 발견됐을 때 3cm 이하라든가 위치가 유두하고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유방을 부분 절제만 합니다. 부분 절제하면은 유방이 보존되기 때문에 자기 유방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유방암인데요. 와, 하긴 하군요. 왼쪽에 있는 것은 1cm 뿐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는 5cm입니다. 예를 들어 1cm 환자는 아까 그 유방을 보존한 환자가 되겠고요. 5cm의 경우는 유방을 전체를 절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방암이더라도 이 1cm, 5cm는 예후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병원에서 유방암을 발견한 환자가 1cm 미만일 때는 제가 축하한다고 합니다. 환자는 굉장히 당황하지만 사실은 조기 발견하면요 1cm까지는 완치가 가능하죠. 완치가 가능한 거죠. 네. 지금부터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요. 자가진단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1일이면 1일, 날짜를 정해놓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되게 뭐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요. 앞으로 들어보면은 유방이 딸려오죠. 네. 이럴 때 이제 딸려오는 것이 양쪽에 대칭성이 있는지 또 한쪽이 좀 덜 당겨 오는지 또 유방의 전체적인 색깔도 한번 보시고요.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는지 여부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진단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손 든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유방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겨드랑이를 한번 만져주시고요. 아, 겨드랑이하고 관계가 네. 연결이. 왜냐하면 유방에 있는 유방암이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잘하려면은 누워서 하시면 돼요. 누워서 벽에를 이렇게 비치고요. 그리고 손을 드시고 그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네. 벽을 받치면은 아, 유방이 모양이. 좀 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좀 더 만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태가 여러분이 뭘 발견했다면 병원에 가시면 되죠. 단 여기서 발견 안 했다고 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면 안 되고요. 발견 안 됐더라도 30세 이상 여성 중에